습니다. 어지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월요일장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며 거래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 막판에 강보합권으로 전환하며 거래 마감주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혼조세로 거래 마감 지은 가운데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0.32%의 반등을 줬습니다. S&P 500 지수가 0.18%의 반등, 나스닥 지수는 0.12%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한 후에 다시 한번 하락 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며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 재차 급락했습니다. 5% 넘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3,010선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열렸었던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낙폭을 선방하면서 거래 마감주였고요.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가는 12년 내 최저치까지 밀리면서 에너지주들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섹터를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지수는 반전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을 앞두고서 장 후반 들어서 IT 섹터의 매기가 좀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세와 더불어서 이번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대해서 아주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지만 애플 중심으로 IT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2% 반등을 주면서 16,398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 섹터들, 대부분의 섹터들이 반등을 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우려와 함께 상품 가격 약세로 인해서 자본재 섹터, 에너지 섹터 함께 밀렸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일제히 밀리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수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의 반전을 줬고요. 역시나 IT와 유틸리티, 금융 섹터들이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0.09% 소폭 오르면서 19,023포인트 선으로 마감가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약보합권 전환했는데요.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 IT 섹터들, 특히나 애플을 포함한 전통 IT 섹터들이 반등을 줬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일제히 밀렸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 3% 넘게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선방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그 구간대로는 4,637포인트 선 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국제유가가 주 초반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2년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32달러 선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dive deepens to 12-year low, $20 warning on China.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5.3% 급락한 배럴당 31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고요. 또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브렌트유 역시 6%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 불안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 우려와 또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까지 꾸준히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달러화가 앞으로 현재보다 5% 정도 추가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국제유가도 10%에서 15% 더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곧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와 2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알코아의 실적을 시작으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톡의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Earnings season set to shape sentiment.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S&P/Q 캐피탈 IQ는 지난해 4분기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도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실적 리세션에 접어든 바 있는데요. 3개 분기 연속 실적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특히 에너지 섹터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본재 섹터 역시 23%의 순이익 감소를 기록하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텔레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8% 증가하면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실적 전망이 어두운 만큼 현재 시장의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 고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2개 종목,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IT 섹터였습니다. 이날은 IT 섹터, 인텔과 애플을 포함해서 반등세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소매 판매 종목들인 월마트와 나이키, 맥도날드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에 캐터필러와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을 포함한 에너지 기계 섹터들 부진한 양상 보여줬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시스코 시스템즈가 다우존스 구성하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 넘는 상승이었고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다는 점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텔과 애플도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인텔 1.9%, 애플 역시 1.7%로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홈디포도 1% 넘는 상승, 그 밖에도 소매 판매 종목도 일제히 올랐는데 월마트와 나이키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줬습니다. 반면에 듀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캐터필러,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모두 상품 가격 약세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날까지 전 섹터 꾸준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6섹터에 한해서는 반등을 주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유통주 포함한 IT 소재 섹터였습니다. 소재 섹터는 0.94%로 1% 가까운 상승을 줬고요. IT 섹터 역시 0.64%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이 자본재 섹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각각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특징주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유통주가 이날 흐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던 메이시스 보겠습니다. 헤지펀드 스타밸류가 메이시스에게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헤지펀드가 경영진들에게 회사 경영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날 메이시스에게도 이 같은 소식이 있었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각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여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자산 매각 이후에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는 8% 넘게 급등하면서 38달러 82센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특징주로 알코아를 짚어드렸었는데요. 구조조정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날은 장 마감 후에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신호탄이 터졌는데 출발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다소 좀 엇갈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센트로 예상치인 2센트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7센트보다는 소폭 둔화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2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52억 9천만 달러를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공개하자마자 시간의 거래선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중에 그 후에는 조금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다시 한번 2%가량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 내리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내일 주가 반영 흐름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의 주가가 부진한 장 속에서도 급등했습니다. 이날 이 투자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ells Fargo stock climbs as analyst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올려잡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웰스파고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59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웰스파고가 최근 미국 기업들에게 악재가 되고 있는 저유가와 중국 경제 둔화의 여파를 잘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역시 웰스파고에게 호재로 작용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웰스파고는 이번 주 금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주당 순이익 1달러 3센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웰스파고의 주가는 1.05%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입니다. 이 헤지펀드 회사가 메이시스에게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것을 압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에 메이시스의 주가는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ABC 뉴스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tarboard pushes Macy's to enter real estate deals.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는 메이시스에게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서 분리된 회사로 분리할 것을 압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타보드는 이 메이시스가 부동산 자산을 2개의 조인트 벤처 회사로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회사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의 도시들을 담당하고 나머지 회사는 백화점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스타보드는 현재 메이시스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2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는데요. 만약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된다면 메이시스의 주가는 현재 주가의 2배인 주당 7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이시스는 이에 대해서 스타보드의 계획에 대해 전달받았고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 소식에 메이시스의 주가는 8%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지금 특히 유가가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감 상황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중국 경제 불안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유가 역시도 악재로 발목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영국 푸츠백 지수가 0.69%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25%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5%가량 밀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공급 과잉 우려 지속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배럴당 5% 넘게 밀리면서 31달러 41센트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2003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31달러 선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렌트유, 두바이유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각종 IB들 계속해서 유가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온스당 0.2% 내렸고요. 1,096달러 2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옥수수 가격입니다. 이날장에서 1% 넘게 반락하면서 3달러 5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장에서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0.7% 오르면서 604포인트 선 마감지였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10%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14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415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중국 경제 불안 흐름에 따라서 5년 내 최고치까지 폭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전날보다 11원 70전가량 뛰어오르면서 1209원 8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에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달러 강세 영향 뜨면서 달러 인덱스 98 레벨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5%포인트 오른 2.17%의 수익률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증시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2부에서 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날씨 올 들어서 좀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넘어가는 이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출근길 단단히 좀 채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